문화가 강한 언론, 시민에게 힘이 되는 전남방송 시사법률대담 11번째 시간입니다. 세상 모든 것에는 그 크기가 있고 또 그 순서가 있는데요. 이를 뜻하는 말이 수이고 수를 표시한 것이 바로 숫자입니다. 수에 대한 관념이나 판단은 인간의 본성과도 같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고요. 숫자는 수를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문자의 역사와도 같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와 숫자는 단순히 많고 적음이나 크고 작음 등을 구분한 데서 나아가서 현상을 분류하고 또 이해하는 중요한 도구이자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조금 특이하게 숫자를 통해 들여다본 법조계의 현황과 숫자의 법적 의미 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나눠주실 우리 백상렬 변호사님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나눠볼 게 숫자로 들여다본 법조계인데 조금 네. 특이한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그 숫자로 본 법조계의 현황입니다. 네. 법조 삼륜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법의 영역을 떠받치는 세 개의 수레바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세 개가 바로 법원, 검찰, 변호사를 말합니다. 네네. 그래서 판사, 검사, 변호사의 숫자, 그리고 국내 주요 로펌의 어떤 매출 순위, 오, 또 이런 거 변호사 되게 숫자. 궁금하잖아요. 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또 약간 궁금증을 좀 유발하는 막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예. 그럼 첫 번째로 드릴 질문이 사실 판사와 검사의 근데 아나운서님, 네. 항상 질문 전에 제 질문이 먼저 있는 거 아시죠? 아니요, 오늘은 제가 아니다, 해야 됩니다. 예, 네. 제 대본에는 있고 아나운서님 대본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요, 없어요. 질문하겠습니다. 네. 저 법원에는 판사가 있고 네. 또 검찰청에는 검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판사의 수가 더 많을까요? 검사의 수가 더 많을까요? 그냥 검사의 수가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이유가 그냥 일 많이 하시니까. 판사님들도 일 많이 하십니다. 근데 실제 네. 판사의 수가 약 1.4배 정도 많습니다. 아, 정말요? 왜냐하면 네. 생각을 해보시면 검사들은 형사사건만 처리하잖아요. 그런데 판사는 검사가 기소한 형사사건뿐 아니라 민사사건, 네. 또 행정사건, 가사사건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판사가 또 많다고는 정말 생각을 못했어요. 네. 그럼 몇 명이나 되는 건가요? 판사와 검사의 수는? 이제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네. 법을 두 개를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아마 처음 들으실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판사, 검사의 정원이 네.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 몇 명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예.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왜죠? 그래서 그 뜻은 뭐냐면 네. 법을 바꾸지 않으면, 개정하지 않으면 그 법에 정해진 인원을 넘어서는 판사나 검사를 임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판사의 정원은 네.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름의 법률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봅니다. 네, 정말 예. 태어나서. 예. 그래서 그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에 네. 판사의 정원을 3,214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 뭐 딱 숫자가 공공으로 예. 떨어지는 게 아니네요. 예, 3,214명. 아, 근데 이건 정원이잖아요. 네. 정원은 정해진 인원이라는 것이지 실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 인원은 2021년 말 기준으로 2,988명입니다. 그러니까 한 3,000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네. 총 370명을 증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검사 정원은 검사 정원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냐면 2,292명입니다. 아, 많이 적은데요, 확실히. 아까 네. 말씀드렸잖아요. 한 700명 정도 적다고 보시면 돼요. 700명 정도. 자,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원이 아닌 현원, 실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역시 2021년 말을 기준으로 2,217명입니다. 검사 수도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총 220명 증원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게 법조 3륜이라고 하셨는데 예, 근데 그 전에 또 질문이 있는데요. 하나만
때마다 질문. 아니 근데 이 부분은 네. 그냥 설명을 드릴까 하다가 네. 질문하는 방식으로 해서 하는 것이 네. 더 시청자들이 이해하시기가 편할 것 같아서요. 저와 함께 맞춰보시죠. 그러면 이제 판사, 검사 수를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여성의 비율은 여성 판사, 여성 검사의 비율은 판사가 높을까요? 아니면 검사가 높을까요? 판사가 높았으면 좋겠어요. 확인해 보니까 사실상 비율이 같습니다. 같다고요? 예, 예. 아. 판사는 네. 아까 현원이 2,988명이라고 말씀드렸죠. 네네네. 근데 그 중에 여성 판사가 964명입니다. 그래서 32.3%입니다. 네. 근데 검사는 아까 현원 2,217명 중에 네. 715명이고 그걸 비율로 바꾸면 32.2%입니다. 오. 그러니까 결국 0.1% 차인데 네. 이 정도면 사실상 같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 변호사의 수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이제 법조 3륜이라고 하니까 이제 변호사 수도 따져봐야 되잖아요. 따져봐야죠. 그러면 실제로 활동 중인 변호사만 네.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깜짝 놀라실 텐데요. 전국에 총 27,829명의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데요, 비율이? 예, 예. 그러니까 뭐 활동하지 않는 변호사를 합치면 한 33,000명 정도 되니까요. 예. 자, 그런데 그 중에 2969명이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기를 빼고 서울에서만 활동하는 변호사가 27,000명 중에 2만 명이 넘습니다. 완전 집중돼 있는 예, 거예요? 예. 오. 결국 변호사 수에서도 서울 집중 현상은 여실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지역, 광주 전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의 수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광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 수는 458명이고 또 전남, 네. 특히 저 법원 검찰청이 소재한 순천, 네. 목포, 해남, 장흥의 네. 변호사 수는 118명입니다. 와, 숫자가 뚝뚝 떨어졌네요. 600명이 채 되지가 않죠, 광주 와, 전남에. 네. 그래서 아까 전국 그 27,000명 정도 네. 거기에 대비를 해보면 광주 전남의 변호사 비율은 약 2%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변호사 100명 중 네. 2명이 광주 전남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귀하신 분이셨네요. 100명 중 2명으로. 네. 그리고 또 광주 전남 인구 비율이 약 6%거든요. 네. 근데 그것을 감안한다면 지역 변호사 비율 2%는 다소 좀 낮지 않은가.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10대 로펌, 막 이렇게 10대 로펌, 10대 로펌 하는데 과연 누구인가요? 그러니까 뭐 10대 로펌이라고 해서 뭐 1등부터 10등까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또 평가 기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순위가 정해질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근데 다만 올해 2월 초에 법률신문에서 저 기사를 하나 냈는데요. 해외 분야, 또 특허 분야, 관세 이런 분야를 제외하고 순수 법무 업무만 따져서 부가가치세 신고액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10대 로펌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 발표가 됐어요. 예, 여기서 오. 또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그러면 그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으로 대한민국 그 매출 1위 로펌은 어디일까요? 저는 그냥 유명하니까 하도 많이 들은 게 김앤장이라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김현장. 아, 맞아요? 예. 그러면 김현장에 소속된 변호사, 뭐 변리사나 외국 변호사, 세무사 빼고 변호사 숫자가 몇 명일까요? 참고로 저희 법무법인 100은 9명입니다. 예. 글쎄요, 한 100명 정도라고 해볼까요? 그 10배입니다. 962명의 국내 변호사가 소속돼 있습니다. 김현장. 우와, 수도 어마어마하네요, 정말. 960. 제 상상을 뛰어넘는 숫자였어요. 와.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액 기준 네. 상위 10대 로펌의 매출액 합계가 작년에 3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3조 원이요? 3조 원. 네, 그런데 김현장이 이제 추정치긴 합니다. 네. 1조 3천억이고요. 나머지 1조 7천억을 네. 광장, 태평양, 네. 율촌, 세종, 화우, 지평, 발은, 대류가주, 동인이 나누었습니다. 와, 정말 사실 업무를 본다고만 생각을 했지 그걸 돈으로 환산한다거나 순위를 매긴다거나 이게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근데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자, 그렇다면 법과 가장 친숙하거나 네. 가까운 숫자라고 네.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네. 3이라고 생각합니다. 3. 3. 예.
그 3이라는 숫자가 우리나라 사법 체계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우선 법원이 어떻게 나눠지나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3단계 구조로 나눠지죠. 그다음에 검찰은 지방검찰청, 고등검찰청, 대검찰청. 역시 3단계 구조로 나눠.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요. 일단 구조는 3이죠. 네. 구조로만 보아서도. 네. 또 그다음에 일부 사건을 제외하고는 재판 몇 번 하죠? 그냥 때려 그 맞춰볼까요? 예. 3번. 그렇죠. 3세번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판은 3번의 재판을 하는 3심제가 적용됩니다. 역시 3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검찰청에서 누군가를 고소하면 뭐 기소가 되면 좋겠지만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불기소. 그럼 여기에 불복하는 게 항고, 재항고입니다. 그럼 항고를 하면 고등검찰청에 가고 또 재항고를 하면 대검찰청에 갑니다. 이것도 3번이죠. 네, 그렇죠. 그래도 역시 또 3입니다. 그리고 일정 기준 이상의 사건은 1심 재판부터 3명의 판사가 심리하는 합의부에서 재판을 담당합니다. 아, 여기도 3이 들어가네요. 여기도 3입니다. 네. 그리고 또 고등법원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3명의 판사가 관여를 합니다. 여기도 3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 3이라는 숫자가 법원, 검찰의 조직, 또 심급, 또 중요 사건의 재판부 구성 등을 관통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법과 가장 친숙하거나 가깝거나 아니면 법의 근저를 흐르는 숫자가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3이라는 숫자가 왜일까라고 했는데 정말 거치는 단계가 거의 3단계로 많이 이루어져 있네요. 이 사실도 아마 모르셨던 분들도 깜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전남 방송이 아니면 어떻게 접하실 수 없는 발상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전남 방송이 아니면 또 들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변호사님에 대한 생각을 좀 들어볼까 하는데 오늘 주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저 주제가 결국 숫자니까요. 제가 생각하는 법에 있어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의미 있는 숫자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1이라고 생각합니다. 1. 1이요? 예. 우선 첫 번째 이유인데요. 전에 한번 사형제도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한 인간의 생명은 전 지구의 무게보다 무겁다라는 그 법언이 있습니다. 예. 그럼 결국 우선 법이라는 것이 개인, 개개인 한 명 한 명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그래서 그 개인이 다른 개인 또 사회, 국가 등 집단과의 관계 속에서 부당하게 그 권리를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법은 그 개인 한 명의 권리,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데서 출발해야 한다. 그런 의미를 보면 결국 그 하나하나 인격체의 소중함,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일이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유는 판단에 있어서 오류 가능성입니다. 결국 인간은 신과 달리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법의 영역을 다루면서 이 한 번의 판단과 결정, 이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조인으로서 지금 하는 이 한 번의 판단과 결정이 누군가에게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줄 수도 있다는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법에 있어 가장 의미 있는 숫자는 1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듣고 보니까 1도 굉장히 법과 관련이 깊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도 1 숫자 굉장히 좋아하는데 오늘 영상에 또 1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판사와 검사 또 변호사의 수와 주요 로펌 순위 또 법과 가장 친숙한 숫자까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도 좋은 말씀 들려주신 우리 법무법인 백의 백상렬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